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은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이 거기 최종 결재권자이고 지금까지 결재 서류에도 이재명이 도장을 꽝 찍고 또 사인한 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자 그건 주로 이 유동규가 책임지고 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유동규는 이건 전적으로 유동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성남시장이 이 계획에 대해서 승인하고 의결하고 또 결정을 하는 이런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잘 모르는 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유동규가 이 이재명에게 결정적인 증언을 오늘 또 쏟아냈습니다. 이재명에게 대장동 업자들이 가져갈 이익이 얼마나 걸 보고했다고 합니다.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규모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자 본인이 그 쭉 들어보니까 대장동 업자들이 가져가는 규모가 너무나 많아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 이재명에게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자 민간에 남는 거는 우리와 상관없다. 그렇게 돈이 많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상관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자, 그러니까 대장동 업자 김만배 일당들에게 돈이 많이 넘어가더라도 우리와 상관없다. 돈이 가더라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결정적으로 이 이재명의 배임 혐의와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김만배 일당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쫙 일사천리를 해줬다. 그것도 이 김만배와 함께 유동규 등등 해서 그동안 돈의 결의, 뭐 의형제를 맺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 간의 끈끈한 정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를 맺어주놓고 여기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거기 이익이 많이 돌아갔다는 점을 유동규가 나중에 알고 이거를 이재명에 보고하니까 그렇게 돼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이 말은 김만배 일당에게 돈을 많이 보장해 주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자, 유동규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정진상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을 했습니다. 유동규 씨는 2015년 2월달에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에 정영학 씨에게 민간업자에게 4천억에서 5천억 원 정도가 남는다고 듣고 깜짝 놀라 정진상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진상과 이재명은 민간에 남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씨는 민간업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에서 이렇게 정영학 부단 회계사니까 이렇게 민간업자들에게 이렇게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자, 이 택지 관련해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하니까 택지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익이 남는다 하니까 그건 우리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택지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여기를 분양하고 아파트를 분양하고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이익이 8, 9천억 이렇게 되니까 이 단계 초기 단계 4천억에서 5천억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와 관계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작성한 이재명의 공소장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은 유동규로부터 대장동 택지 분양 수익이 4천억에서 5천억대 이상이라고 보고받고도 이를 승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당시 민간업자 김만배, 정영학 등과 논의한 해당 내용을 이재명에게 문서로 보고하지 않고 구두로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마 이 문서로 보고했으면 벌써 이 자료가 남아가지고 결정적으로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인데 자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이 왜 그렇게 많은 이익이 4천억에서 5천억이 남는 이익을 있어도 이재명이 가만히 뒀을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자, 이 50% 지분 플러스 1주. 자,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8일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간담회에 바로 이 박석훈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있었습니다. 자, 발언 차례가 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사절단 파견에 대해서는 이게 관광이지 무슨 조사가 되겠냐. 야당도 투쟁에 나서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한 발언들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시민단체와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연대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8일 시민단체 간담회를 한 데 이어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대책단을 꾸렸습니다.
자, 이들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이른바 광우병 사태 때도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고,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박성훈입니다. 서울대 법대 73학번으로 30년 넘게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는 진보 진영에서조차 직업이 공동대표다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현재도 그는 한일 역사 정의 평화행동 또는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또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등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2007년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반대 집회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듬 해인 2008년도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석해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다가 거리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민변환경보건위에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도 2008년 당시에 광우병 안전지대 국민네트워크 이 단체를 발족시키는 등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자, 이 송기호 변호사도 지난 5일날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서 원내 대책단을 출범시켰는데, 이때의 송 변호사는 자문위원이자 부단장으로 대책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대대적으로 이 시민단체들이 지금 이재명 측과 함께 묶어서 지금 후쿠시마 관련된 대책을 하는데, 그때 민주당과 시민단체 연합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성훈 대표와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4월 12일 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공동행동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 배포한 기자회견에서도 발언자로 등장합니다. 자, 이들뿐이 아닙니다. 이 지금 공동행동에 참여한 508개 시민단체 중에 이 195개 단체가 28년도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 YMCA 연맹, 민노총 등입니다. 자, 이들 단체 소속 인사들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연합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큰 줄기가 있을 때마다 광우병이나 사드나 박근혜 퇴진 때 함께 움직였던 세력들이 또다시 야당과 연합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동행동에 이름을 올린 한국 YMCA 전국연맹 시민모임 독립은 지난 12일에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괴담 운운하면서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오염수 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라. 그리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등의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특히 박서구는 후쿠시마 문제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대하는 데도 앞장서 왔습니다. 노랑봉투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달에 국회 간담회를 열었는데, 당시에 이재명 바로 옆에 박서군 대표가 있었습니다.